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광케이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 시간에 광케이블 포설 방법에 대해서 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광케이블 관련된 게 나오면 박스를 무조건 4개 그리세요. 그래서 포설, 광케이블 순서가 포설, 접속, 성단, 시험 이거 쓰고 가면 돼요. 그래서 포설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견인 포설 방법이 있고 공기압 방법, 공기압을 이용한 포설 방법이 있었고 접속 방법 또 두 개 있었죠. 외피 접속 방법이 있고 심선 접속 방법이 있고 성단은 상호 성단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 성단인 단일 성단하는 방법이 있고 시험 방법은 제가 컷백법 하고 접속법, 네, 삽입법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앞에 포설한 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뭐 견인 포설법, 공기압 포설법, 또 양방에서 하는 뭐 중간 포설법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광케이블 시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광케이블을 이제 다 구축을 하고 어디서 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OTDR이란 걸로 이제 시험이 나올 수도 있고요. OTDR로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OTDR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OTDR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어떤 펑션이 있고 여기 뭐 광케이블이 있어서 요렇게 이제 드럼이 있다 그래. 드럼 없어도 되고 얘가 이제 광케이블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중간에 이제 광케이블이 이제 장거리 가다가 끊겨 있으면은 요 끊긴 점을 이제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 얘가 만약에 50km의 어떤 그 광케이블 드럼이라고 하면은 50km 드럼 빼고 나머지 광케이블의 그 거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얘 빼면 뭐 바로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OTDR의 원리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OTDR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이제 후방 산란법이라는 게 나와요. 시간을 쭉 보냈다가 이제 그 끊긴 점에서 이제 반사돼서 오는 거. S는 VT, 거리는 속도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반사돼서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어디서 끊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OTDR을 이제 보내려면은 크게 그 구성을 보면 펄스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펄스 발생기. 그래서 펄스를 발생을 하면 얘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쭉 간다고 치죠. 이렇게 쭉 가서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쭉 가서 요렇게 되돌아온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에 광 커플러라는 게 있어요. 광을 이제 두 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신호를 이제 받아요. 신호를 받아서 이제 포토 다이오드가 있어요. 포토 다이오드를 받은 거를 신호가 심의하니까 증폭기를 통해서 앰플리파이어 증폭을 시켜요. 증폭을 시킨 거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변환해서 얘를 어디다 넣어주냐, 신호 처리부에 넣어줘요. 신호 처리부에서 처음에 펄스를 발생해서 넣어준 거를 만약에 여기가 이제 끊어졌다고 보죠. 그럼 끊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호를 받아서 포토다이오드가 받아서 증폭기를 보내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해서 다시 신호 처리부를 보내서 얘를 또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부에서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광케이블이 이렇게 중간에 융착이 됐어요. 융착이. 그럼 얘가 융착 나오고 끊기는 점에 대해서 이제 스플라이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파동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커넥터 접속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잡음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OTDR 보면은 ADZ랑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데드존, 이게 데드존이에요. 어테뉴레이션 데드존. 또 EDZ에서 이벤트 데드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OTD 할 때 좀 더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 파형을 측정할 수 없는 게 이제 데드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파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파워를 썼을 때 여기서 어느 지점에 여기 뭐 킬로미터면 킬로미터 단위로 해서 문제가 되냐, 접속된 여기 보면은 장애 장소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서 이제 펄스 발생기 이제 풀어주는 거죠. 펄스 장비 뭐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스위칭하는 거죠. 시간 스위칭. 네, 쓰는 브릿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샥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1 나노세크에서 뭐 10 마이크로세크까지 뭐 펄스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를 발생하기 위한 어떤 광소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펄스 제너레이션, 요 사이에 광소수가 빠졌는 거니까, 광소수. 죄송합니다. 펄스 제너레이션에서 광소수. 광소수가 있어야지, 광소수죠. 펄스를 제너레이션 해서 광소수로 보내서 광소수에서 얘를 이렇게 쏘는 거죠. 광소수에 쏴서 돌아오는 거. 보죠. 그래서 광소수가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레이저. 뭐가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레이저 다이오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레이저 다이오드. 이게 이제 광소스죠. 펄스 발생기가 이제 광소스로 보내고, 광소스가 돌아오는 빛을 포토닉 다이오드로 해서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광 처리하는 거죠. 수광 처리. 그 다음에 얘들 이제 증폭기가 있다고 그랬죠. 앰플리파이어링 하고, 또 광을 좀 평탄화해주는 에버리징 기능해서 그 수광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시키고 평탄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아날로그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신호 처리부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원리는 이제 프레넬 반사랑 프레넬 리플렉션, 프레넬 반사랑 레일리 산란 방법에 의해서 입사 측에서 되돌아오는 광섬유의 손실을 측정한다. 그래서 광섬유의 접속 손실이라든지 광섬유의 어떠한 그 장애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컵백 방법은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 뭐 쓸 수도 있고, 장비가 있고, 여기 보면 뭐 장비가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뭐 장애가 났어요. 이렇게 광케이블이 있어요. 그럼 얘를 절단을 하고, 절단을 하고, 여기다가 광파워미터, 광파워미터를 넣어서 측정을 하고 다시 재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단에서 여기 보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요 거리는 최소 2m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입사단에서 이제 코팅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강을 자르고 측정을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손실 측정은 심로고 PB분의 PA, 이쪽이 이제 PA가 되는 거고 이쪽이 PB가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검출을 해서 PA가 입사단의 광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 출사단의 광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광케이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접속 손실 시험이 있고요. 접속을 한 후에 또 시험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광케이블에 대한 시험을 해서 이제 3단계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얘는 후방 산란법, 접속 지점까지 측정을 하는 거고요. 얘도 후방 산란법, 접속 후 이제 시험 측정하는 거고, 최종 시험은 필요하면 이제 컵백법을 쓰기도 하는데 별로 이제 추천하지 않고요. 이제 전 구간에 대해서 추천하는 거고, 이걸 이제 삽입법이라고 하고, 컵백법을 안 쓰고, 이건 이론상의 얘기고, 장비에 보면은 이렇게 OFD라는 게 있어요. 후면으로 들어가는 광이 있고 전면으로 들어가는 광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가 OFD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OFD를 기준으로 해서 전단과 후단을 하는데, OFD가 없다 하고 중간에 어디서 측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점을 끊고 광 케이블 자르고 측정을 하고 다시 융착 접촉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도 1dB 이하 0.2dB에서 0.3dB의 어느 정도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OTDR에서 좀 더 이제 보강해서 얘기하면요. OTDR에 데드존이라는 게 있어요. 데드존. 이게 이제 사각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OTDR에서 이벤트나 결함 등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 못해요. 그래서 자, 일단은 그 OTDR을 처음에 측정을 해서 펄스를 뻥 쏘잖아요. 뻥 쏘서 이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커넥터 손실이 되는 거고, 초기에 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만약에 그 초기 근처에서 고장났다면, 이 초기, 펄스 초기에, 펄스 초기. 펄스 초기를 우리가 데드존이라고 그래, 데드존. 예, 데드존. 그래서 크게 여기가 이제 A 데드존이 있고, E 데드존이 있어요. A 데드존은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요 폭이, 요거를 이제 A 데드존이라고 하고, 요게 약 0.5dB, 요 기본적으로 이제 0.5dB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펄스를 후방 산란하여 선 위에 0.5dB 이내의 점, 이게 이제 0.5dB 이내의 점인데, 선 위에 0.5 초반에 선 위에 0.5dB 그 위에서 그 이벤트를 측정을 못해요. 이런데 이거를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벤트 데드존이 있는데, 얘도 이렇게 해서 이벤트 데드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수평 기준으로 얘기했다고 치면은, 얘는 이제 수직 기준으로 좀 언급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5dB, 아까 0.5dB였죠. 처음 반사 최고점으로부터 1.5dB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이게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이 부분은 측정을 못해요, 처음에. 그래서 이벤트 제드존이 5ms 이내여야지 타 이벤트를 5ms 이내에서는 타 이벤트를 검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A 데드존, B 데드존이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평 기준으로 해서 0.5dB 발생하는 거, 수직 기준으로 해서 0.5dB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측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OTDR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좀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머리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광케이블 구축 관련돼서 포설, 접속, 성단, 시험선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케이블을 시험하는 방법에는 후방산란법, 컷백법, 삽입법이 있고요. 후방산란법은 주로 OTDR에서 사용하고 있고, OTDR에 대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광소스, 광커플러, 포토다이오드, 앰플리파이어 에버리지, AD 변환기가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신호 처리부, 디스플레이라는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짧은 시간 안에 스위칭하여 펄스를 발생시키고, 광소스는 LD 레이저 다이오드가 되는 거고, 커플러에서 송신과 수신을 이렇게 묶기 위한 거고, 포토다이오드에서 광을 이제 수강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에버리지에서 증폭 및 평탄화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OTDR의 원리는
프렌넬 반사랑 레일리 산란을 이용해서 하고요. 광택을 측정할 때 이제 데드존이 발생하는데 A 데드존, E 데드존이 발생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불감 지역이 되는 건데 그 불감 지역은 이제 광에 대한 그 패턴을 찾지 못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테뉴에이션 데드존에 대해서는 이제 수평 기준으로 해서 0.5dB 차이 나는 부분, 이벤트 데드존은 수직 기준으로 해서 1.5dB 차지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데드존은 첫 번째 펄스 후 후방 산란하여 선이 0.5dB 이내의 점이고요. 이벤트 데이저는 처음 방사 후 최고점부터 1.5dB 아래인 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컷백 방법이 있고 삽입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OTDR을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저희가. 그 이외에는 현장에서 최종 시험할 때 컷백 방법을 주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별로 권고하진 않아요. 그럼 다시 플래싱 다시 해야 되고 그럼 다시 또 접속을 한 걸 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절단하고 광파를 측정하고 다시 연결하는 거고 공식은 아래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방법이 있고 그 위에 중계거리 삽입이라든지 이거는 별도 챕터에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